네, 안녕하세요. 주은미입니다. 자, 오늘 소비자 핫 이슈 코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최근에 커피 전문점의 텀블러에서 납이 나갔다 그래갖고 또 한바탕 소비자들이 깜짝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여름철 되면은 라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얼음 엄청 먹는데 아예 얼음에서도 또 이것저것 막 균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의 최빈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텀블러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니, 텀블러에서 납이 나왔다. 그래갖고 또 아니, 텀블러는 맨날 입에다 대고 마시는 건데 이게 뭔 얘기냐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어떻게 나온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정부가 이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랑 환경 등의 이슈 등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텀블러를 좀 구매해라라고 이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사용한 텀블러가 오히려 건강 위험 대상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네. 국내 유통 텀블러 24개를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제 파스쿠치, 할리스, 다이소, 맥도날드 등 거기서 텀블러 일부에서 납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는 텀블러의 이제 외부 표면 코팅이 페인트가 문제다라고 밝혔고요. 자발적인 회수와 판매 중단 조치를 이제 할 예정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거 구매해서 쓰고 계신 분들은 일단 회수할 때 참여해서 반품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납이 사실 이거 발암 물질인데. 네, 그렇죠. 이게 식기류 아닙니까? 이 식기류에 이게 들어가 있게 된 건데요. 얼마나 많은 양이 지금 검출이 된 건가요? 이제 납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한테 닿게 되면 오랜 시간째 닿게 되면 지능 발달 저하라던가 식욕 부진, 이제 빈혈, 근육 악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 2급으로 이것을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에 이제 검출된 텀블러에 보면 일단 7만, 파스쿠치 같은 텀블러에 4만 미리그램이 들어가 있고 할리스 커피에는 약 2만, 다이소에는 한 4천 정도가 돼 있는데요. 취재 이제 하다 보니까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2리터의 통에 약 안약을 한 3방울 정도 넣은 납의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규제가 만들어져서 관리가 돼야 되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회수도 참여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제품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MJC라는 리에쿠마 스텐 텀블러라는 곳이랑요. 제품이랑 파스쿠치의 하트 텀블러. 이거는 워낙 좀 이슈가 컸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할리스 커피의 뉴모던 진동 텀블러. 그리고 다이소의 봄봄 스텐 텀블러라고 올해 봄에 이제 출시가 된 제품이고요. 이 4개 제품에서 제품의 이제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을 이제 회수하고 이제 판매를 중지해라라고 한국 소비자원이 그 해당 기업애들한테 얘기를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회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외부 표면에서 페인트가 있어가지고 납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식기류에서 규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외부 표면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기준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사실 보면 해외 사례들을 보면 캐나다라던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구강이라던가 손에 접촉하는 부분 가능성이 높은 용기 입구 주위에는 납이 아예 검출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기준이 좀 없습니다. 워낙 이 환경 보호 때문에 텀블러를 사야 된다라고 말만 하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아직은 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식품이 닿는 내부 부분은 있는데 외부에 대한 기준을 안 만들어 놓고 텀블러 써라 한 거죠. 이제 사실은 이게 텀블러 인기가 힘입어도 허투루 만든 제품이면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수도 없고 제어도 할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은 텀블러를 비롯한 식품 용기류의 바깥 표면 성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거고요. 이제 주무부처가 식약처거든요. 이 식약처에서 제조사들 관련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엄격한 내부 기준 말고도 외부 기준도 조금 제품 생산에 이런 기준안을 좀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전달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식기류에 대해서는 그 전체적으로 식기류에 사용하는 페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납, 카드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식기 전체가 관리되도록 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내부 표면만, 뭐 외부는 빼고 뭐 이런 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얼음에서 네, 네. 세균이 세균이 나왔습니다. 네, 거기다가 과망간산 칼륨 뭐 네, 이런 게 나왔는데 과망간산 뭐 예, 어떤 건지 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느 네. 제품에서 나왔는지. 네. 이것도 또 식약처가 관련 네, 네. 대상 부처고요. 그렇죠. 네. 식약처가 이제 국내 유명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41곳을 이제 점검을 했는데요. 그 41곳 매장에 40곳이 네. 이제 얼음에서 세균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네, 거예요. 거의 네. 뭐 99%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거기에 나온 세균의 이름 중에는 이제 결국 과망가산칼륨이라는 네, 네. 이제 먹는 물과 식용 얼음을 검사 시에 유기물 오염 정도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에 나온 세균이 음흠. 40곳에서 나왔습니다. 네. 얼음. 아이 뭐 웬만한 데는 다 나왔어요. 다 나온 거죠. 네.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디야 커피가 7곳, 네. 스타벅스도 6곳, 네. 투썸 플레이스 6곳, 할리스 3곳. 할리스 3곳. 네. 거의 대부분 다 봤네요.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리아, 네, 네. 백미당, 네. 베스킨라빈스, 엔젤리너스, 맥도날드 네. 각각 한 곳씩 다 적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매장인지는 그 식약처 홈페이지에 보니까 또 다 나와 보도 자료에 다 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곳에 매장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조사에서 거기가 걸린 것 뿐이지 내일 조사해 보면 또 그 옆에 있는 그렇죠. 그 네. 같은 매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음을 관리하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네, 있지 않을까 구조적인.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제빙기에서 네. 만들어진 얼음에서 이번에 주로 다 균이 나왔어요. 네네. 예. 이 제빙기를 뭐 안 쓸 수도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이 제빙기 문제가 뭐가 있는 건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네요. 사실은 국내 이제 커피 전문점이 거진 대부분 70%가 프랜차이즈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 기본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제빙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기 때문에 가맹점주라던가 직영점주들도 다 제빙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돼가고 있고요. 네. 사실은 가장 청결한 거는 이제 마트나 할인마트 가보시면 식용 얼음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는 따로 이렇게 네. 해서 파는 거. 가장 네. 청결하긴 한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이번에 균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쵸. 그거는 나오지 않아서. 그 결국 제빙기에서의 문제라는 그쵸. 얘기인데. 네. 근데 제빙기를 사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아마 커피숍 전문점을 한번 가보시면 정확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걸 취재하던 중에 약 5군데에 이제 커피 전문점을 가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하나 살펴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 제빙기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은 동시에 네. 세균이 거기에 2만 마리 이상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제빙기 자체를 온도 그리고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위생 점검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세균이 네.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네. 사실은 이 제빙기에 대한 온도를 맞추는 거에 있어서 전기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온도를 한번 네, 온도를 한번 얼을 수 네, 있는 그렇죠. 온도까지 올리는데 그러니까 전날 것도 사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덮어 쓰고 네, 그거는 사실 전기값을 조금 안 쓰겠다는 커피 전문 점주들의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그걸 그대로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름철에는 세균 있거나 가망가산 칼륨 같이 유기물 되어 있는 얼음 먹으면은 금방 배탈 나거든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100% 바로 배탈이 나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생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제빙기를 몇 번 보고 나서는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잘 안 먹게 된 거예요. 네네. 오늘도 먹고 왔는데 저는. 네, 그래서 하여튼 위생 관리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제빙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 뭐 만들어서 할 때 계속적으로 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얼음에서 세균이 얼마나 나오는지 하는 것은 제가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일할 때 지금부터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네네. 처음 저희가 조사를 했거든요. 아, 네. 그때 약 한 70% 정도에서 세균들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식약처가 이제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세균 자체는 좀 줄었더라고요. 이번에 2개 매장에서 나왔으니까 좀 줄었는데 이제 부유물이 많은 거죠. 청소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관리 방식에 대해서 좀 잘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도 제빙기 쓰는 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겨울철, 여름철만의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1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워낙.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문제가 된 데들은 식약처에서 그럼 후속 조치를 뭘 좀 하고 있는 건가요? 뭐
다시 재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네, 이제 그 가맹점주들한테요, 식약처에서 이 해당 내용을 얘기를 했고, 만약에 세균이 조금 더 많이 나온 이제 업체한테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원래는 2주 정도의 업장을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이기 전에 시험 명령을 이제 내린 상태고요. 그 자체에서 가맹점주가 직접 식약처에 보고를 해서 해당 제빙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세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를 검사한 후에 확인받은 후에 다시 업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네. 예. 자, 여름철에 특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 커피 전문점. 네, 얼음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텀블러 사용할 때 지금 납이 모든 제품에서 다 나온 건 아니고 일부 제품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빨리 규정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텀블러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